않았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연고지가 인천이고 병원 간호조무사로 이직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남친은 충남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고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님만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는 둘 다 30대 중반이고요. 결혼을 앞두고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해 제가 충남으로 내려왔고 그게 벌써 5개월 전 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타지방에 살고 계셔서 시간을 내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었는데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시더군요. 참고로 예비 시어머니가 보험회사의 팀장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제 주민번호를 적어달라고 말씀하시기에 당황스러워 남친을 쳐다봤더니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남친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어른 말씀을 무시하기 힘들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까지 하시더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과 제가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싸움이 잦다거나 연을 끊었다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왕래를 잘 안 하는 정도이죠. 그런데 이걸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자식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거기다 그날 보험 가입은 무조건 본인 엄마한테 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우선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친 월급에서 보험비가 100만원가량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실비와 안보험비로 10만원 조금 안 되게 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벌이에 보험을 더 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말했었죠. 있는 보험도 해지를 해야 할 판인데 무슨 보험을 더 드냐고 말했더니 네가 벌어서 낼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낼 건데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들로 처음 인사를 드리고 와서 정말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머님 일이 보험 설계사라 주민번호를 물어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또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어머님이 타 지역에 계시기에 저희 지역의 KTX역까지 오셔서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 사업은 잘 되시니? 아버지 앞으로 차도 몇 개 가지고 계시다며? 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유조차를 하시거든요. 아무튼 당시에는 그냥 모른다 얘기했었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 내가 있는 곳에서 결혼하면 우리 회사에 올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옛날에나 신부 측에서 결혼했지 요즘은 그런 거 없다. 그러니 결혼은 우리 아들 회사 근처에서 할 거다. 주례는 안 할 거니 아버님이 애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셔라. 날짜는 일요일은 예배가 있으니 안 하겠다. 예단 예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서로 하지 말자. 라고 통보하시더군요. 이때도 많이 속상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내색 않고 참으시기에 저도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이후 반지의 서막이 시작됐거든요. 상견례를 끝낸 다음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다이아 반지를 해주시겠다며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저는 이미 서로 주고받지 말자고 얘기를 다 끝낸 상태였기에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석호 계속 반지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 다이아 해줄 건데 아버지 사업은 어떠시니? 아빠한테 말씀드려봐라. 아빠가 돈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아들도 시계 같은 거 해달라고 말씀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절해도 제 말은 듣지 않고 이 말만 반복하시는데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쭤본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 뒤로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남친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안 하면 된다 하기에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었는데 어머님이 중간에서 무슨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친 누나가 남친한테 그냥 네 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엄마 마음 상하게 거절하냐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대판 싸웠네요. 내가 어머님이 반지 해준다는 걸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다. 아빠한테 네 시계 해주라고 말하라는 게 싫은 거다. 라고 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아무튼 이걸 집에 말씀드려야 하나 혼자 전전긍긍 하던 중에 부모님께서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어머니가 하지 말자고 하셨지만 혹시 필요한 게 없으신지 여쭤봐라. 아빠가 예단 1000만원과 시계 500짜리를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비 시어머니께 전달했고 저도 다이아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는 지역에 아는 가게가 있으니 저희에게 내려오라 하셔서 예단비도 전달해드려야 했기에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저녁에 예단함도 전달해드렸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단비 1000만원을 꺼내서 세어보시더라고요. 이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남친은 옆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며 원래 봉채비는 다시 안 줘도 되는 거네. 우리 엄마가 안 줘도 되는 건데 너한테 절반을 주려고 돈을 세는 거다. 하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이후 다이아를 맞춘다고 가게에 갔었는데 거의 어르신들이 끼는 가락지가 많이 있는 가게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별 불만은 없었었죠. 그런데 저한테 해주신다는 다이아가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끼던 3부 다이아를 리세팅해서 저한테 맞춰주시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다. 이걸로 맞춰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착용한 지 오래된 상태라 그런지 다이아 색이 노랗게 변해 있었고 무엇보다 쓰던 걸 물려주시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거기다 어머님 반지의 금을 녹이고 어쩌고 하시더니 잠시 뒤에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보험회사에서 받으신 반돈짜리 무슨 금이었고 그걸 녹여서 반지에 보태라고. 여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기가 찼던 건 잠시 후에 다시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데 그게 이빨이었다는 겁니다. 금리 떨어진 걸 반지에 보태서 만들게 같이 녹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기겁을 했었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걸 보신 사장님께서 한숨을 쉬더니 이빨은 100% 금이 아니라서 쓰다 보면 금 성분이 없어져서 녹일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며 32,000원을 금리값이라고 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는데 갑자기 남친 반지도 맞춰주신다며 커플링 중 남자 것만 해서 따로 맞춰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건 빼고요. 본인 아들 건 입으로 해달라 요구하는 어머님께 사장님이 여기 반지 샘플에 있는 건 전부 3부짜리라서 입으로 하면 반지가 쭈그러들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그러면 최고 좋은 걸로 하고 크기도 높이자. 우리 아들 건 최고 좋은 걸로 해달라. 하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있자니 우리 부모님이라면 사이 될 사람을 이렇게 대하진 않으실 텐데 하는 생각에 정말 속상하고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제 반지 50, 남친 반지 15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 결혼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톡이 와서 확인했더니 가입한 적 없는 보험회사에 고객으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해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담사분이 땡땡 지역 설계사분 모르세요?
하고 말하는데 그 지역이 어머님이 계신 지역이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제 정보를 무단으로 등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소하고 삭제시켜달라 말한 후 남친에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얘기해본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바로 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는데 다짜고짜 네가 뭔데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난리냐. 그깟 9만원씩 내는 거 제대로 된 보험도 아닌데 왜 그러냐. 내가 내 사회보험도 알아서 다 해주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시켜서 나한테 전화하게 하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보험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 보험을 더 들고 싶지 않다 하며 대충 마무리 짓고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다시 남친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남친은 너 때문에 어머니가 잘릴 뻔한 거 겨우 심할서 쓰고 넘어갔다.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 같다.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다. 라고 말하며 헤어지자 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쌓였던 게 많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주말 엄마 생신을 겸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파혼하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미리 얘기 안 했다고 속상해하시며 화를 많이 내셨고 엄마는 지금도 전화를 하면 목소리에 울음부터 섞여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부모님과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클 뿐이네요. 그래도 파혼하길 잘한 거겠죠. 너무 심란하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제 머리로는 생각나지 않아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동안 왜 참았냐는 얘기들이 많으시던데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게 집안에서 처음이라 비상식적인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친이 본인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걸 저한테 고스란히 다 전달했는데 그쪽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계셨는지 문자로는 우리 아들이 파혼까지 생각한다 하니 네가 잘 달래고 나랑 잘 지낸다고 얘기해라. 잘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 파혼하라고 말씀하셨다 들었다. 앞으로 잘해볼 일 없을 것 같으니 그리 아셔라. 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단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날 일요일에 부모님 댁에서 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예단 보낸 돈을 우리 아빠에게 돌려드려야 하니 네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받던지 하고 먼저 돌려달라. 하고 말했더니 돈이 없어서 주말 지나고 예금을 깨서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했었는데 한참 동안 핸드폰을 하는가 싶더니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제 계좌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예단은 다 돌려받았고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파혼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거라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먼저 그간의 일에 대해 전부 따지면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난 네가 엄마랑 척지게 하고 천륜을 끊게 하고 싶진 않다. 네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다. 하면서요. 당시에는 남친이 이 말을 듣고 네 말이 다 맞다.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했었는데 다음날 말을 바꿔서 우리 엄마는 너를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네가 곱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 말하더군요. 해서 저도 더 들을 말이 없다 싶어 알겠다 한 거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구마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파혼 의사는 제가 먼저 밝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시간 내셔서 쓴소리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에 참으며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바보 같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바보같이 사라질 때마다 조언해주신 댓글들을 읽으면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파우는 너무 잘하셨네요. 보험 문제는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타인이 내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냥 못 넘어가겠다고 더 난리 치세요. 뭐라도 타격은 입혀야죠. 두 번째. 진짜 일릉 내내 막장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네요. 저런 시어머니와 아들이 진짜 있긴 하나 봐요. 파혼하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참으셨으면 앞으로는 좋은 남자 만나실 거예요. 세 번째. 이러니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파혼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냥 살았으면 진짜 헬게이트 오픈이었을 텐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삐걱대면 그게 계속 가더라고요. 네 번째. 파혼 너무 잘했어요. 누가 그 집안 며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발 모두 피해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마음대로 사회 며느리 보험을 가입시켰다 해지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리 당당한지. 거기다 금리가 웬 말인가요? 안 해줬으면 안 해줬지 읽으면서 제가 다 쪽이 팔렸습니다. 다섯 번째. 금리를 녹여서 반지라니. 그 반지에서 음식물 냄새 날 것 같아요. 진짜 파혼 잘하신 겁니다. 결혼 전부터 저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오죽할까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